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야근을 열심히 하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지금 또 요즘에 제가 군밤에 꽂혀갖고 이거 몇 개 사다 놨거든요. 군밤 좀 먹으면서 좀 해도 될까요? 밥도 변변치 않게 잘 못 먹고 있어갖고 제가 불쌍해 보이시면은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군밤 좀 조금만 먹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Q&A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요? 야, 센스가 있으시네. 오늘 근데 뿌셔뿌셔 안 하고 군밤 노브랜드 거. 저는 당분간 외도 방송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제가 아마 쓰러져서 잠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살 빼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저 진짜 먹는 걸 잘 못 참거든요. 큰일 났다 진짜. 이러다 돼지랭이 생겼네 이거. 근데 이게 군밤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집에서 진짜 밤 사다가 까갖고 밤을 찌거나 굽는 것도 맛있지만은 이거 군밤 다 까갖고 파는 것도 막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산이네? 갑자기 먹기 싫어지네 이거. 100% 중국산인데요?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갑자기 찝찝해지는 이 느낌 뭐죠? 다음부터 사지 말아야겠다 이거. 갑자기 맛이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산인 걸 확인하니까. 하이 사람 얘기하고 있네. 그래요? 중국에서 계란을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못 먹는다고요? 네, 수입품이네요. 갑자기 먹기 싫어졌어. 다음부터 안 사 먹으려고요. 이거 못 믿겠어요. 중국 애들 진짜 무서운 애들인데 이거. 할 수 없다. 자, 이 크리스틴 레가르드, 우리 IMF 총재였는데 이 할머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유럽 중앙은행장으로 취임해갖고 지금 이제 인터뷰하는 게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프랑스인이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커리어를 보면 여러분들 아세요? 이 사람은 그냥 법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융 쪽에서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갖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됐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게다가 여성인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CH님 아까부터 머니그램에서 엑스라피드 쓰는 거예요 질문 중인데 쓰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ODL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3분기 기준으로는 약 멕시코로 보내는 돈의 전체 중에 10%를 쓰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쓰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뷰했네요. 인스타래. 요즘에 음모론이 또 막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리프사가 갖고 있는 500억 개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미연준에서 산다, 중앙은행들이 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주면 좋겠다 진짜. 요즘에 또 음모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응? 왜요? 이거? 레가르드요? 그냥 여성분들이 방금 제가 한 얘기를 혹시나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중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중립이고, 그러니까 남녀 성별 문제, 뭐 성차별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확실한 중립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계신 곳과 상황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하나 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사회생활을 지금 거의 한 9년? 9년 정도 했죠. 인턴 한 것까지 합치면 제가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성평등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 왜냐면은 이것만 봐도 딱 나와요. 적어도 제가 있는 곳들은 다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승진을 남자를 너무 시켜요. 그리고 제가 있던 M모사,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 M모사가 되게 이미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조까지 생겨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을 때는 그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쓰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나가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저는 지금 설명드린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봐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약간 가부장적인 게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여성분이 자신의 실력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사실 페널티를 아는 상태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레가르드 관련된 거는 여성인데 대단하다라는 거는, 여성 주제에 이런 높은 자리까지 갔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페널티 속에서도, 오늘날 이런 페널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건 더 대단하다는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런 뭉충이. 이런 뭉충이.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것 또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실제로도 이 흐름이 정부기관, 이 관공서나 이런 데도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일부러 여성 승진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승진이라고 하는 건, 공정한 거는 이제 승진 대상자끼리 본인들의 이제 업적이나 성과를 놓고 경쟁해서 좀 더 많은 성과,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게 공정한 승진이잖아요. 성별에 상관없이요. 근데 요즘에 이런 현재 언밸런스를 맞춘다고 어떤 거 하냐면은, 여성 승진자를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내요. 전 이거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서로 불만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차별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불합리한 상황에 공평하지 않은 건 알겠어요. 그거는 개선이 필요한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여성 승진자만 계속 찍어낸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상당히 잘못됐다. 왜냐면 역차별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정부기관, 행정기관이나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 막 이런 데도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성비 맞춰서 승진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승진 대상자들 평가할 때 성별을 빼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간판 떼고 아니지,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급장 떼고 성별도 떼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평가를 해서 더 잘한 사람을 승진시켜주자. 이게 가장 옳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JH팡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동영상의 광고 수 좀 줄여줄 수 있나요? 7, 9분에 광고 하나씩 들어가서 한 동영상에 광고가 10몇 개씩 들어가면 저항감이 좀 있어서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제일 적은 편이에요. 러닝타임 대비해서. 저보다 적은 사람을 아직 저는 보질 못했고 듣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들 얘기 듣기로는 한 7분짜리 영상 올리면은 시작 광고, 끝나는 광고하고 중간 광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의 3분 단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 올라가면 거의 1시간 넘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한 9분에서 10분 단위로 끊어지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되면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율 무시하냐고요? 환율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날라차기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XRP 송금은 환율 무시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환율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환율 있는 그대로 적용받는 거죠. 시간 가격으로 갭 없이 최대한 그 사이에서 수수료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 리스크에 따른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를 최대한 적게 발생시키는 거죠. 환율을 어떻게 보면 또 환율 무시한다는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뭐 의견이 다를 테니까요. 뭐 광고가 많다 적다 갖고 뭐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저는 뭐 아니다. 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후원해주세요, 광고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돈 얘기하면은 모든 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돈 얘기를 자꾸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저항감 생기겠어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저를 추천인으로 해서 뭐 그 하드웨어 월렛 좀 사주세요, 저한테 뭐 후원 좀 해주세요, XRP나 비트코인 좀 입금해주세요, 뭐 저한테 후원해주시는 작은 금액만으로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러면서 자꾸 광고하고 광고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쫄라대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서로 간에 편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얘기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돈 얘기하면은 뭐든지 왜곡이 돼.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서로 자발적인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광고 수익 얼마 나냐고요? 지난번에 공개했지만은 별로 안 납니다.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제 채널을 유지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배지 다신 분도 지금 최근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최근 수입도 안 보고 있는데 배지 다신 분 제가 한 60명 된 것까지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입도 하시기도 하고 이제 배지 다셨다가 탈퇴하시기도 해갖고 변동이 좀 있는데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아마 구글한테 떼이고 절반 정도만 저한테 들어오는데 한 분당 한 2,500원? 한 달에? 60명이면은 대략 계산했을 때 한 13만원? 14만원. 그래서 나중 그 나머지 광고 수입료 합치면은 거의 뭐 한 달에 30 정도 그 정도 돼요. 30, 40? 근데 돈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별로 제가 먼저 선뜻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긴 해요. 아니요 비지님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냥 키보드로 쳐주세요. 키보드로 뭐 100만원 후원했습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쳐주세요. 그걸로도 족합니다. 그 돈은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 쓰세요.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나. 그리고 키보드로 후원해주세요. 그냥 100만원 후원했습니다. 그걸로도 돼요. 분유값으로 승화됐다. 다행히 이제 애기가 젖을 뗐죠. 소득신고요? 애초에 받은 적이 없어서 소득신고가 필요 없는데 구글이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걸 돈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윤님 30억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1억이 넘는 돈은 실제로 수금을 할게요. 윤님은 저한테 이제 30억원 빚지신 걸로 근데 되게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혹시요 나중에 XRP가 진짜 성공해갖고 계산 가격이 막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가격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돈 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되게 궁금해요. 혹시 나는 진짜 지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성공을 해서 XRP가 높은 가격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되거든, 뭐 막 기부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수준에서 만약 진짜로 난 할 수 있다. 그때 가도 막 예를 들면 한 1억 원을 기부하겠다, 이러실 수 있는 분 되게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후원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막 기부는 할 것 같은데 과연 한 1억 원 정도를 그냥 한 방에 기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이란 게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사신다고요? 그쵸.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막 기부하지도 않을 거면서 저는 천사기 때문에 기부할게 이래놓고 나중에 기부 한 푼도 안 하는 사람보다 저는 그냥 기부 좋긴 한데요, 솔직히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네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막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막 뻥카 막 다 해갖고 막 하는 사람들보다 그게 훨씬 낫죠, 솔직한 게. 저는 그쵸. 후원, 그건 진짜 후원 안 해도 누가 욕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변 사람이든 누가 됐던 간에, 후원 단체든 간에 여러분들 뭐 부자가 됐어요, XRP가 성공해서. 근데 여러분들 찾아와갖고 이렇게 떼부자 됐으면서, 졸부됐으면서 왜 기부 안 하세요? 왜 후원 안 하세요? 되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저 먹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까 한 분이 얘기하셨지만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이 힘든 시간을 거쳐서 성공하면은 이 힘든 시간을 다 겪고 극복하고 나서 부자가 된 건데, 날로 먹은 것도 아니죠. 본인이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그렇게 벌게 된 건데, 그거를 놓고 기부 안 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표현한다?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그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혼자 다 먹으셔도 돼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혹여라도 여러분들한테 막 기부 안 하냐, 되게 나쁜 사람 아니냐, 졸부됐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되게 인간이 별로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당당해지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썩어 빠진 거죠. 어디에서 주워 먹으려고 그래.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하신 분이 있으면 와 진짜 대단하신데 또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되어질 문제인 거죠, 이거는. 유나님 50% 기증하신다고요? 야, 완전 천사신데? 야, 대단하다. 동사무소 구청이요? 아니요, 제가 멋진 게 아니라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멋진 게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요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보면서 저 소식을 들으면 뭐야, 세상이 왜 이러지? 미쳐 돌아가고 있나? 종말인가? 막 이런 느낌 들 때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막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어보면은 뭔가 들으면 되게 해피해피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막 되게 암울한 소식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냉정한 현실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소식들, 그리고 들으면 되게 슬픈 소식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 뉴스가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동서남북 앞글자 에크노만 따갖고 만든 게 뉴스란 단어잖아요. 아니 근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게 좋은 소식도 있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없어. 이상해요, 뉴스가 요즘.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진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힘든 세상에서 이제 하루하루 잘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신이 계시겠죠? 아마 여기 종교가 다들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사전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신론자의
종교관을 갖고 계신 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신이 각 종교마다 이제 부르는 게 다르고 존재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반드시 이렇게 힘들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보상이 뭐 XRP 떡상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그에 맞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런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고진감래 말처럼 보상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뉴스 저도 몰랐었는데 언제 들었더라? 제가 학생일 때 들었어요. 뉴스가 그 동서남북 앞에 앞글자 따와갖고 만든다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노스, 북쪽, 이스트, 동쪽, 웨스트, 서쪽, S, 소스, 남쪽. 그럼 뉴스란 단어가 딱 돼요. 단체 유지비로 들어간다고요? 호야님은 90% 얘기하셨네? 그쵸? 그러니까 기부도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을만한 단체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 그 단체에서 꿀꺽해버리죠. 맞아요. 로버트 가르시아님이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권선징악 고진감 얘기했는데 현재 이런 상황, 현대 시대에는 이런 가치관이 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권선징악이 아니라 오히려 권악징선인 것 같아요. 권악징선. 선이 멸을 당하죠. 멸을 당하고 악이 서로 권해지죠. 야, 우리 악하게 살아야 부자 되는 거다 막 이러면서 나쁜 놈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 실제로 있죠. 고진감래도 없죠. 성실하게 살면은 바보 소리 듣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야, 너 바보냐?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진짜 슬픈 일인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독한 놈이 잘 살죠. 맞아요. 자, 가자리뿔님 질문도 내용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업비트의 XRP 볼륨이 비수의 10배인데 그런 업비트의 볼륨을 생각한다면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업비트의 볼륨이 지속적으로 비수의 10배인데 가격이 안 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 주셨는데 안에 그 알맹이 때문에 그래요. 업비트는 지금 사실 다 스페큘레이션이잖아요. 투기.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비수에 있는 볼륨은 그거잖아요. 송금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죠, 질적으로. 금방 다 먹었어. 육재현님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박힌다님 내용도 잠깐 볼게요. 1000억 물량 지금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요? 이 질문 주셨는데 시중에 팔린 거 500억 개죠. 500억 개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지금 리프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400억 개 정도 그게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각자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이죠. 얘네 리프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더 많겠네요. 크리스 라센, 제드 맥칼럽, 아서브리토. 아서브리토는 리프사가 관리를 안 할 테니까 개인이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리프사 법인명으로 갖고 있는 게 몇십억 개 되겠죠. 그러면 한 대략 한 100억 개 넘게 지금 리프사가 관리하고 있네요. 리프사 관리 영역화에 있는 거 한 100억 개 이상 정도?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300억 개대 그 정도가 시장에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런 식으로 쓰이겠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분산돼 있고 그거 갖다 이제 개개인들 거래하고 있거나 아니면 OTC 세일로 팔아갖고 그런 브로커들이 갖고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거나. 자, 이제 우리 타코 스탠드 얘기가 잠깐 나왔죠. 우리 제드 맥칼러 오늘도 팔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새끼 아직도 팔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신 못 차린 이 새끼 이거 맨날 팔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와, 오늘도 100만 개 팔았네. 야, 이씨. 이런 조카 신발 크레파스 28색깔 새끼 이거. 야, 400만 달러? 이런
야 이거 보면 속이 터지는구만. 우라가 터지네 이거 아주 그냥. 야 이 새끼 이거 난 놈일세 이거. 계속 팔아제끼네 이 새끼. 이거 갖다가 스텔라룸에 펌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돈 어디에다 쓸까요? 진짜 궁금해요. 100만 달러면 여러분들 1000원으로 계산해도 아니 100만 개급 하면 10억이에요? 잠깐만 아니죠? 10억 아니죠? 잘못 계산했죠 제가? 잘못 계산했네. 0.3을 곱하고 해야지. 그러면 30만 달러니까 100만 3억이잖아요 와 얘가 하루에 팔아제끼는 게 우리나라 돈 3억 원이거든요? 이 돈 도대체 어디다 쓰냐 이거? 제드 집 사려고 판다고 했어요? 기분 나빠. 네,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여기서 얘가 그냥 달러로 꺼내요. 비트 스탬프 계좌에서. 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약속이에요. 리프사랑 제드 맥칼럽이랑 약속한 내용이에요. 제드는 오로지 비트 스탬프에서만 팔 수 있어요. 달러로. 그리고 이거 파는 거는 직접 못 팝니다. 리프사가 제드 맥칼럽 XRP를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제드가 팔고 싶다고 하면 그걸 리프사가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 생기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건 리프사가 지불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드 맥칼럽은 있는 금액 그대로 수수료 하나도 안 떼이고 거래가 가능해요. 리프사가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이거 다 어디다 쓰고 있을까요? 보니까 야릉이 나네 진짜. 타코 스탠드 보면 안 돼 역시. 기분이 확 나빠졌어. 도대체 나는 왜 야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괴리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드는 진짜 네. 말할 때마다 진짜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능력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들한테는 참 나쁜 새끼예요. 네. 맛있는 거 뿐만이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하루에 3억씩 생기는데 하루에 3억씩이면 한 달에 90억인데요? 야 일반 사람들 90억만 갖고 있으면 진짜 평생 그냥 재테크 해갖고 평생이 뭐예요? 자기 후대까지도 재테크 잘 해놓으면은 그냥 특별한 직업 안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0억 자산 가면? 근데 한 달에 90억씩 생겨요 쟤는. 나중에 SIP 가격 더 오르면 더 생기겠지만 말도 안 된다. 보면 안 되는 걸 봤어.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드 맥칼러 관련된 거는 봉인하겠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라가 치밀어요. 보면 안 될 것 같아. 제드요? 40억 개는 남았을 겁니다.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00만 개씩 팔아봤자 얼마 팔겠어요? 자, 계산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계산기 좀. 자, 하루에 100만 개씩 팔아요. 곱하기 365. 꾸준히 쉬지 않고 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100만 1000만 3억 6,500만 개 팔 수 있거든요 1년에. 근데 제드 맥칼럽 40억 개 갖고 있어요. 네, 40억 여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팔면 10년은 팔아야 돼요. 꾸준히 그것도. 자, 그래서 하루에 파는 게 200만 개씩 꾸준히 팔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네. 제드 지금 재산이 1조가 넘어요? 야 부럽다. 제드 형 뽀찌 좀. 제드 형 여기 가사 부스러기 좀 막 이래. 1조? 참나. 열받네. 그죠. 호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드가 판매할 수 있는 그 수량 제한이 하루 거래 볼륨, 하루 아니에요. 그 특정 기간 평균이다. 일주일 단위인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거래 볼륨 늘어나면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하루에. 아마 그 얘기
방시혁이 2조라고요 지금 재산이? 뭐라고요? 2조라고요? 진짜? 2조?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방시혁 2조예요 지금 재산이? 리얼리? 아니 방시혁씨 2조라고요? 재산이? 야씨 좋겠다. 부럽다. 자 어쨌든 남의 남의 물건이 더 커 보이는 법인데 이건 남의 물건이라서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 자체가 크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아유 부럽기만 하네. 아 살도 많이 쪘어요? 오늘 내일 한다고요? 아유 방시혁씨가 사업이 잘 되더니 너무 편하게 살았나 보네. 운동 좀 해야겠네요 방시혁씨도. 자 어쨌든 뭐 저희도 될 수 있습니다. XRP 개당 1억이 되면은 가능해요. 눈물이 나네.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리프사가 원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달성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까지 농담을 너무 얘기하고 팩토리가 또 농담하는 거 아닌가, 이 자식 장난이 되게 짓궂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지 모드, 다큐 모드예요. 자 오로지 뭐에 달려있냐면 진짜 브릿지 볼륨에 달려있는 거예요. 브릿지 볼륨에 달려있는 거고 실제로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누군가 특정 존재가 발행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커런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이랑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IMF가 갖고 있는 SDR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국가의 손도 닿지 않고 때도 묻지 않는 진짜 순수 자연 그대로의 네이티브 에셋. 그래서 완전 퓨어한 그런 에셋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송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움직일 때 얘가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자리 잡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볼륨을 뿜어낼 수 있으면 어차피 얘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리프사가 원하는 궁극적인 그림이 적어도 금융기관 홀세일 그러니까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이나 되게 메이저 뱅크들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IMF라던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돈을 이제 펀딩을 쓰는 움직이는 그런 단체들이 XRP를 직접 홀딩하고 있으면은 리프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개당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거를 브릿지할 수 있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브릿지를 반대로 못하면은 실패하는 거고요. 오늘날처럼 가격이 비빌되겠죠. 근데 지금 머니그램이 써주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상의 리테일 레미턴스가 아니라 진짜 뭐 기업 대금, 수출입 대금 처리하는데도 무역금융이죠. 거기에서도 쓰이고 더 나가서 외환시장에서 또 쓰이고요. 그리고 그냥 금융권 뿐만이 아니라 비금융권 코이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소비자 간에 돈이 전달되는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XRP가 브릿지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마찰 없이 중간에 수수료 많이 떼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용 사례처럼 비금융권에서 똑같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한 5년 뒤쯤엔 어떤 그림일까요? 리프사가 성공했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만약에 지금 얘기된 것처럼 성공하는 그림으로 간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달라져 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누구 타임머신 없으세요? 좀 확인 좀 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혹시 뭐 작두 타시는 분 안 계신가요? 좀 미래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해 미치겠네. 브릿지 볼륨이 중요하죠. 이 비지님이 질문 주신 거 말씀드리면은 가격 상승에는 브릿지 볼륨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브릿지 할 때 사용되는 총 XRP의 양이 중요한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브릿지 할 때 사용되는 XRP의 양. 후자에 얘기하신 거는 일회성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앞에는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총 볼륨이 중요합니다. 예. 일회성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지님이 질문 주신 거. 그러니까 케이스 1 비교를 해볼게요. 케이스 2. 자, 얘는 총 XRP 브릿지 볼륨이 1000조예요. 근데 최대 1회당 최대는 한 100억, 한 번에 100억 쓸 때도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총 브릿지 다 합친 거 특정 기간 동안요. 데일리로 할게요. 그냥 기준은 여기는 한 1조밖에 안 된다. 근데 한 번 큰 송금을 할 수 있다. 1회당 최대가 케이스가 한 뭐 1000억짜리도 있다. 네. 여기가 1회당은 큰 게 더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최대 한 번 송금한 거, XRP 브릿지에서 송금한 게 100억까지밖에 없는데 얘는 그보다 10배 큰 1000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다 합쳤을 때, 브릿지로 한 거 다 합쳤을 때 1조밖에 안 되고 여기는 1000조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래야지 마켓메이커, 사실 마켓메이커 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실제로 ODA를 쓰는 고객들이 XRP를 직접 홀딩하기 시작하면은 본인들이 마켓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외환시장도 그렇거든요. 외환시장에서 시중은행들, 외환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 또는 금융기관들은 본인들이 그거를 실제 이제 고객의 송금이나 본인들이 이제 사업에 필요한 거 쓰기 위해서 외환을 보유하면서도 동시에 본인들이 그 리스크도, 가격 변동성 리스크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마켓메이커 역할도 합니다. 똑같아요. XRP 설계도 똑같이 돼 있어요. 결국 XRP를 직접 홀딩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마켓메이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이 중요하죠. 마켓메이커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네. 총 브릿지 볼륨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작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18년 11월 15일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XRP 커뮤니티 해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만나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질문하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되겠죠. 데일리 볼륨을 보세요. 볼륨을 보세요. 네, 그 얘기를 했었죠. 그 단 한마디의 말이 그 말에 내포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거 설명한 거 그 의미입니다. 그쵸? 김강선님 얘기는 좀 제가 와닿지 않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머니그램에서 현재 10% 사용하고 있다면 그 말은 곧 XRP가 소멸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죠? 소멸된다고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소멸해요? 아, 소각량에 의한 소멸? 그 트랜잭션 코스트로 소각이 되잖아요. 소량이. 그거에 의해서 소각되는 거는 거의 뭐 10,000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뭐 소각량이 점점 늘어나갖고 소각이 많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마 밸리데이터들이 투표해서 재조정을 할 겁니다. 더 적은 양이 소각되도록.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소각에 의해서 전체량이 많이 줄어드는 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설계되어 있지도 않아요. XRP 레저 자체가. 그냥 트랜잭션 코스트로 소각되는 거는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만 충분히 달성되면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통해서 소각을 시켜서 뭐 전체 공급량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 자체,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아마 그런 쪽을 기대하신다면 그런 그림은 아마 대대손손 뭐 계속 후손이 태어나갖고 선조의 조상의 바램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트맥스 채팅창이 있어요?
자, 어쨌든 뭐야 벌써 2시간 가까이 됐네? 아이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큰일 났네. 내일 또 야근해야 되는데. 아, 죽겠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혹시 저처럼 요즘에 야근하신 아까 창현님도 야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진짜 아프면은 진짜 다 손해요. 건강이 최고예요, 진짜로. 수알님 질문 답변 드릴게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알님이 말씀하신 게 XRP가 현재 가격에 계속 머문다면 큰 금액을 브릿지하기 힘든가요?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가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더북에 달려있는 거. 오더북. 이 오더북을 얼마나 두껍게 싸주냐에 달려있습니다. 요거요. 마켓메이커들이 얼마나 두껍게 싸주냐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이게 가격이 올라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켓메이커들이 XRP 수량을 늘려갖고 두껍게 싸줄 수 있거든요. 가격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이 항상 알파예요. 모든 거의 시장은 알파입니다. 유동성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XRP나 리프사 비즈니스 모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선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사람들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가격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주장을 펴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질문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걸 주장하냐면 가격이 올라야 유동성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가격이 먼저 오를 거다. 이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XRP에 대해 알기 때문에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생각으로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낵맨 데이비드 슈왈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하도 그런 얘기 많이 해갖고 트위터에서 딱 정리해줬어요. 가격이 먼저 가는 게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유동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격이 유동성을 견인하는 건 아니죠. 마켓메이커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마켓메이커들은 누가 움직이나요? 실사용, 비즈니스, 브릿지, 볼륨이죠. 자꾸 이 오더북을 써주는 뭔가가 있어야 이 오더북을 걸어놓고 아무도 이 거래를 안 해주면은 마켓메이커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ODL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오더북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오더북을 쓴다는 의미는 뭐다? 만약에 이 아래쪽에다가 바이 오더를 걸어놓은 거는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XRP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갭만큼, 요 시장 가격 사이에 이 갭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겠다는 거잖아요. XRP를 사가라고. 그럼 이 갭만큼 계속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마켓메이커. 이걸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ODL을 써주면은 본인이 걸어놓은 주문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계속 생기는 거죠. 마켓메이커의 수요는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실사용에서.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야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오를 거다. ODL이 쓰이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서 쓰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리프사 직원도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리고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XRP, 그리고 외환시장, 이 금융 관련된 거 조금만 알아보셔도 그 말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솔깃하긴 하죠. 가격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가격부터 오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네, 사실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시간 엄청 됐네요. 2시간 벌써 지났는데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야근 없이 칼퇴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빨리 야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직도 2주는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주뿐만이 아니다. 거의 한 3주 조금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막
알러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이렇게 한 3주 정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막 경기 일으킬 것 같아요. 네, 칼퇴해 갖고 그냥 오는 게 전 좋거든요. 회사에 오래 머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성향상. 너무 싫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직장에서나 댁에서나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나 여러 가지 바라시는 거 잘 되길 바라고요.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요즘 야근하는 팩토리가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수요일까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야근을 계속 할 동안은 10시에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원래는 9시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3주 정도는 제가 일을 좀 많이 해대갖고 이 시간 동안에는 10시에 방송을 할게요. 사실은 방송을 좀 쉴까도 생각했는데 수요일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이 있는 만큼 방송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 10시에 찾아뵙고 다시 또 새로운 소식과 여러가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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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바.